조금만 더 하면 결승선이 눈앞에 보일 거예요. 어서요. 땀에 흠뻑 젖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5km를 달리지 못할 거라고 했죠. 여러분은 그들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머릿속에는 시원한 샤워 생각밖에 없습니다. 밖이 불볕처럼 더웠거든요. 달리기에 좋은 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찬물 샤워는 정말 이상적이죠. 우선 더위를 식히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모든 운동 후 약간 신경을 더 써줘야 할 근육들을 치유해줍니다. 하지만 한 달 내내 매일 찬물로 샤워를 하기로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이 첫날인데 벌써 그다지 좋은 경험은 아닐 거라 생각하시는군요. 이제 곧 실험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제 잠자리에 들면서부터 샤워를 두려워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됐습니다. 방금 알람을 껐고 출근하려면 일어나야 합니다. 샤워는 몸을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의 몸을 깨워줍니다. 따뜻한 물로 한다면요. 차가운 물이라면 즉각적으로 정신이 들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요? 용기를 내서 물줄기 안으로 들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천천히 신중하게 들어가실 건가요? 어느 쪽이 더 나쁠진 잘 모르겠네요. 오늘이 첫날인데 용기를 내셨군요. 겁없이 샤워기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으악! 차가워 죽겠어요. 하지만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자 몸은 그 온도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샤워가 점점 더 견딜만해지네요. 심호흡을 몇 번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즉각적으로 맑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찬물 샤워의 장점 중 하나예요. 전에는 몸이 따뜻했었잖아요. 이제 몸이 느끼는 충격은 산소 흡입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수도 증가시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5km를 달렸던 며칠 전을 떠올려 보세요. 찬물 샤워를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건 차가운 물에 아픈 근육을 회복시켜주는 특별한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달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때 샤워는 전신관리 스파에서 하루를 보낸 것과도 같은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힘든 달리기를 마치고 스파에 간다니 그것도 정말 좋겠네요. 2주가 지나면 실험의 절반에 도달할 겁니다. 오전 7시군요. 다시 찬물 샤워를 해야겠어요. 후루 시작해봅시다. 샤워하고 나서 문 밖을 나섭니다. 일단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으면 동료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걸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빛나네요. 머리도 정말 근사하고 윤기가 나며 건강해 보여요. 다 그놈의 찬물 샤워 때문인가 보군 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바로 정답입니다. 찬물 샤워 덕분이에요. 찬물은 머리카락을 더 강하게 만들고 머리카락의 큐티클을 닫아준다고 합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머리카락이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일 거라는 거죠. 뜨거운 물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증기 역시 머리카락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은 머리카락의 천연 기름을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름이 지금의 건강하고 빛나는 머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찬물 샤워 피부도 좋아 보이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은 아침이 더 활기차졌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았을 때 몸에 찌릿찌릿한 신호가 가기 때문이죠. 마치 즉각적으로 어떤 초능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출근하고 몇 시간 동안 미적미적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생산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전 내내 걸리던 보고서는 이제 몇 시간 안에 준비됩니다. 호흡도 좋아졌고 이제 아침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찬물로 샤워한 이후에 산책이 정말 즐거워졌어요. 지금이 또한 여름이고 아침이 꽤 덥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요. 머리와 몸이 여전히 살짝 젖어있는 상태로 문 밖을 나섭니다. 햇빛이 얼굴에 내리쬐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네요. 산책을 마쳤을 때 머리는 이미 완전히 말랐고 몸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또렷한 정신으로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한 달 동안 매일 찬물 샤워를 하기로 한 건가요? 마치 한겨울에 일어나자마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셈이 아닌가요? 삶이 너무 단조로웠거든요. 일과도 점점 따분해졌고요. 전에는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눈을 반쯤 감은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샤워하고 차에 타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그게 다였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서 모든 걸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를 쟀을 때 군살이 좀 찐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그냥 둘 순 없었습니다. 찬물로 샤워하는 것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니 잘 됐네요. 우리 몸에는 지방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갈색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는 우리 몸이 필요할 때 열을 발생시켜줍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면 몸에는 열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열을 생산하기 위해 지방을 연소시키면서 일을 하고요. 이렇게 살을 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갈색 지방 세포는 보통 목과 어깨 부위에 쌓이는데 운 좋게도 샤워할 때 물이 계속 닿는 곳이 이 부분이잖아요. 차가운 물로 샤워를 시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면역 체계의 강화입니다. 감기요? 그게 뭐죠? 찬물 샤워를 하면 샤워 시간도 줍니다. 당연히 얼음 같은 물 아래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씻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샤워할 때 1시간 동안 욕실에서 나오지 않는 편이신가요? 이번 달 수도 요금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실 수도 있겠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실험을 시작해보고 싶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샤워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그냥 샤워고 금방 끝날 거야 라고요. 즉시 찬물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지근하게 시작하고 천천히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누군가는 이를 속임수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저는 적응이라고 하겠습니다. 호흡을 조절하세요. 샤워 중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면 모든 경험을 더 견딜만하게 해줄 거예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스스로가 아주 뿌듯하게 느껴질 겁니다. 몸이 여전히 떨린다면 따뜻한 음료를 드셔보세요. 하지만 이미 몸이 차갑다면 찬물 샤워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얻고 싶어하는 결과와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어쩌면 아플 수도 있고요.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세요. 우리 몸에 익숙한 건 뜨거운 물이니까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기도가 열려서 더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컨디션이 나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상상해보세요. 새벽 1시까지 깨있는 상태고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이제 이불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짠! 벌써 새벽 2시인데 정신이 번쩍 드네요. 휴, 이제 어떡하죠? 핸드폰을 치우고 눈을 감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천장을 쳐다보며 왜 잠이 안 오는지 궁금해하고 계시는군요. 이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침대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보세요. 길어야 1시간 뒤면 잠이 들 거예요. 즉각적인 해결법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와 등을 타고 흘러내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몸의 긴장감을 푸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몸은 고요함 뿐만 아니라 상쾌함 역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두통이 생겼다면 이때도 따뜻한 샤워가 도움이 됩니다. 샤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분위기를 잡아보세요. 수도꼭지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든 샤워는 항상 훌륭한 효능을 발휘할 거예요. 평균적으로 지구의 물은 매년 3.5mm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튜브를 마련해야겠다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인간이 물에 적응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사는 아자우족들은 비장이 크게 진화했어요. 그리고 비장은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를 저장하는 기관이에요. 이 세포들이 혈류로 방출될 때 잠수부 있는 물속에서 더 긴 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자우족들은 780m 깊이까지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어요.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열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더 커져야 할 거예요. 동물들은 클수록 더 많은 열을 생산해요. 우린 또 깊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물갈퀴가 있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기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결국엔 다리가 2개일 필요가 없어질 거고 2다리는 융합될 거예요. 우리의 눈은 더 나은 시력을 위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 우린 결국 인어 같아지게 되겠네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사람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나는 생물들은 적절한 신체 크기와 그에 맞는 신진대사를 갖고 있어요. 땅에서 우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과 물과 같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해요. 예를 들어 새들은 신진대사가 아주 높아요. 몸 안의 모든 과정이 훨씬 더 빨리 진행돼요. 벌새의 심장은 분당 1200번까지 뛸 수 있어요. 인간 운동선수의 심장은 분당 220회밖에 뛰지 못하죠. 그래서 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 종에게는 날개를 기르고 나는 법을 알게 해줄 선택압이 없어요. 게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린 더 작아져야 하고 뼈도 덜 조밀해야 하고 근육량의 대부분을 잃어야 해요. 또 충분히 가벼워지기 위해 치아도 포기해야 할 거예요. 전 제 치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팔이 날개가 된다면 손이 필요했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린 그저 더 서투른 버전의 우리가 되겠죠. 전 그렇게까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분리된 날개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골격과 근육 구조가 수백만 년에 걸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거예요. 인간이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 산다는 개념은 그리 황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특징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먼 거리에 있는 행성에 도착한다면 우리의 눈은 더 커질 거예요. 빛이 적으면 더 잘 보기 위해 더 큰 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의 피부는 지구의 보호 오존층 밖에 새로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 더 많은 색소가 생길지도 몰라요. 우주선의 영역에 대항하기 위해 더 두꺼운 눈꺼풀과 더 뚜렷한 이마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하게도 우린 온갖 방향에서 오는 우주 파편들로부터 눈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옆으로 깜빡이게 진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마도 다른 행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할 것이거든요. 다른 행성에서 산다는 건 더 큰 콧구멍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세계에서는 산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숨을 쉬기 위해 그게 필요할 거예요. 잠재적인 방사능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두껍고 빽빽한 머리카락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화성에는 지구보다 평균 40배에서 50배 더 많은 방사선이 있어요. 우린 여전히 많은 기술을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워치와 안경 대신 더 작고 미묘한 장치를 갖게 될 거예요. 통신용 콘택트 렌즈 같은 것들이 곧 등장할 수 있어요. 헤드폰 대신에 귀 위에 이식되는 작은 뼈 전도 장치를 사용할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전의 진화 패턴을 바탕으로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중세는 평균 수명이 35세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삶에서 아주 이른 시기에 자손을 생산해야 했다는 뜻이죠. 요즘은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100세 또는 심지어 110세까지 살아요. 우린 그것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거란 걸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우리의 크기는 어떨까요? 모든 동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지도록 진화했어요. 그걸 공룡, 고래, 말 그리고 인간에게서도 보았죠. 40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키가 겨우 120cm에서 150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제구였어요. 앞으로 우리는 더 나은 영양분을 얻게 되어서 키가 계속 커진 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유전자도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키가 평균 사람인 사람들이 더 유리하거나 유용한 유전자를 갖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키가 커짐에 따라 우린 더 약해졌어요. 지난 200만 년 동안 우리의 골격은 더 가벼워졌어요. 우린 일상활동에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농사가 발명된 이후로 점점 덜 움직이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뼈는 이제 덜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책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뼈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우리의 자세를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키의 추세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어요. 크기는 특정 한도로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주 큰 몸의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이 중간 크기의 몸에 가해지는 압력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의 몸이 계속 커지면 모양도 바뀌어야 할 거예요. 또 정신과 성격에서 극적인 변화를 볼 수도 있어요. 지난 600만 년 동안 우리의 뇌 크기는 대략 3배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연구에서는 인간의 뇌 크기가 농업이 발명되기 직전인 약 2만 년 전의 최고조에 달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뇌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우린 그 이유를 잘 몰라요. 한 가지 설명은 일단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더 많은 채소를 먹기 시작하면서 지방과 단백질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뇌를 키우고 유지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뇌는 또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20%를 차지하죠. 우리의 성격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우린 고대의 사냥꾼과 채집자들처럼 공격적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 또한 달라졌어요. 옛날엔 사람들은 멀리 여행하거나 장거리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맺은 가장 가까운 관계는 자기 지역 그룹이나 부족의 일원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전화 통화를 하고 노트북으로 채팅을 하고
필요한 만큼 직업을 바꿀 수 있으며 심지어 온라인으로 사람과 데이트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를 더 외향적이고 개방적이고 관대하게 만들었어요. 또 우리를 전 세계 다양한 문화에 더 적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약 30만 년 전에 지구를 돌아다니는 인간은 9종이 있었어요. 다른 8종은 기후변화로 멸종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뿐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인류가 없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물리적인 거리로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다른 종이 있기 위해선 사람들은 고립된 집단으로 진화해야 해요. 유전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대평균화라고 불러요. 우리는 세대가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닮아가고 있어요. 세계의 인구는 섞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위치 안에서만 번식하지 않아요. 만약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인류는 균일해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양한 신체적 외모의 평균이 될 거예요. 우리는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더 잘 씹을 수 있게 더 큰 턱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은 턱이 더 작아졌고 32개의 치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작아졌죠. 그래서 종종 성가신 사랑니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가진 치아의 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더 부드러운 음식으로 바꾸는 식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의 턱은 더 작아지고 치아는 더 꽉 차게 될 거예요. 그러니 땅콩 오란다를 씹어 먹자고요. 우리의 엄지손가락이 점점 커지고 있나요? 일부 데이터들은 몇몇 10대들 엄지손가락이 지나치게 발달했음을 시사해요. 10대들이 비디오 게임을 너무 많이 했었죠. 엄지손가락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적응한 것 같은데 이건 유전적인 특성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엄지손가락이 더 클 수는 있지만 그걸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젠가 미래의 우리는 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이 될지도 몰라요. 전 이미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에겐 오감만 있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그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들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사람에겐 총 9개에서 20개의 감각이 있다고 주장해요. 여기엔 온도 감각,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 평형 감각, 균형 감각이 있어요. 또 시간 감각도 있어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우린 8개의 다른 혈액형만 있다고 생각해왔었죠? 하지만 사실 30개 이상의 알려진 혈액형 계열이 있어요. 우리 밝은 면에서 제일 인기 있는 혈액형은 건강한 혈액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지방을 450g을 얻을 때마다 여러분은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1.6km의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요. 위는 스스로를 소화시키지 않기 위해 6일마다 새로운 내벽을 만들어내요. 신경세포는 초당 1000개의 신경자극을 전달해요. 시속 1.6에서 431km로 여행하죠. 우리의 DNA에는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은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죠. 여러분의 몸은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여러분은 오후 4시에 제일 밝고 오전 10시에 빛이 제일 덜 밝아요. 안타깝게도 이 빛은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덜 강해요. 땀은 대부분 단백질, 당, 암모니아 그리고 많은 다양한 물질들이 섞인 액체예요. 심지어 구리, 아연, 니켈, 철 등과 같은 미량의 금속도 포함하고 있죠. 땀이 짠맛이 나는 건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때문이에요. 게다가 소금을 더 많이 먹을수록 땀은 더 짜요. 몸은 여분의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땀을 흘려 배출하는 거예요. 시속 3.2km로 걸었다면 453g을 빼려고 할 때 20시간을 계속 걸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적도를 일주하는데 518일 하고도 8시간이 걸릴 거예요. 귀지는 사실 왁스가 아니에요. 지방, 피부세포, 땀, 그리고 먼지를 포함하고 있죠. 뇌는 생후 1년 동안 3배 더 커지고 25살이 되면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돼요. 이것의 60%가 지방이에요. 뇌는 작은 전구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약 23W의 전기를 생산해요. 인간은 사실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어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생각과 달리 시간을 절약해주지 못하며 여러분이 잘못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 과정을 더 길어지게 해요.
시험을 봐야 하거나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껌을 씹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그게 여러분의 온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일에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해요. 연구에선 심지어 그게 카페인보다 더 좋은 시험 보조제라고 해요. 껌에는 특별한 게 없지만 씹는 행위가 여러분의 뇌를 깨워요. 하지만 효과는 길지 않아요. 20분 정도예요. 인간의 배아는 3개월이면 지문이 생겨요.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단단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뼈는 대퇴골이에요. 성인 몸무게의 30배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더욱 말도 안 되는 건 우리의 뼈가 복합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은 뼈들이 동시에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햇볕에 타는 것은 방사선 피폭의 결과예요. 신체의 자연 방어 메커니즘이 자외선과 싸우다가 압도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햇볕에 타게 되는 독성 반응이 일어나요. 소름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진화적인 반사작용이에요. 아드레날린의 방출이 조상들의 털을 서게 했고 그게 다가오는 포식자들에게 더 무서워 보였죠. 몸은 매일 0.47에서 1.41리터의 타액을 생산해요. 그게 음식을 소화하고 감염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죠. 또 입 안에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네, 사람의 입에 있는 평균 박테리아 양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와 거의 비슷해요. 그거 소화하기 힘들겠네요. 각각의 사람들은 머리에 약 15만 개의 머리털을 갖고 있어요. 모든 가닥은 한 달에 약 1.27cm씩 자라요. 만약 각각의 머리카락에서 자라는 걸 더한다면 단 1년 만에 16km의 거리를 잴 수 있을 거예요. 또 머리카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한 가닥이 사과 하나의 무게인 85g을 들 수 있어요. 머리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의 힘을 합치면 코끼리 2마리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심장이 내는 고동 소리는 판막이 열고 닫히는 소리예요. 심장은 부상을 입지 않는 한 세포를 복제하지 않아요. 몸에서 피를 공급받지 않는 유일한 부분은 각막이에요. 공기를 통해 산소를 바로 얻죠. 똑바로 앉거나 서 있을 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등을 곧게 펴고 바로 앉아 있으면 혈류를 증진시키고 뇌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산소를 얻는다고 믿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 전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코끼리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맥은 빛이 피부와 지방의 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피부는 빛이 피를 반사시키기 전에 백색빛의 많은 붉은 부분을 흩뿌려요. 이것으로 파란빛만 눈에 반사되죠. 후각상실증이 있는 사람은 냄새를 감지할 수 없어요. 환후는 반대되는 증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냄새를 맡아요.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73%는 물이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뇌가 2%의 수분을 잃으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또 기억력을 악화시키고 주의력을 짧게 만들며 기분을 처지게 만들죠. 파란 눈을 가진 걸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람은 7000년 전 석기 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의 오른쪽 신장은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작고 왼쪽 신장보다 더 낮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뇌는 여러분이 물을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해요. 어떤 액체를 삼킨 후 입과 목은 뇌에게 물을 그만 마시라고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액체가 여러분의 세포에 도달하는 10분에서 60분 동안 물을 계속 마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은 단 13mC초에도 뭔가를 볼 수 있고 뇌는 이미 이 이미지를 처리했을 거예요. 평균 눈 깜빡임은 100에서 400mC초까지 지속돼요. 비록 몸에서 제일 강한 근육은 아니지만 혀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그건 혀가 만들어져 있는 방식 때문이에요. 8개의 뒤섞인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혀는 끝이 뼈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근육이에요. 다른 근육들은 양쪽 끝에 2개의 뼈가 붙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기고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입에는 약 700종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곳에는 60억 마리 이상이 살고 있어요. 피부는 제일 큰 장기예요. 목욕타월 2장의 표면적을 덮을 수 있죠. 몸무게의 약 16%를 차지하며 크기는 약 2.043제곱미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 동안 분당 60개의 단어를 입력했다면 인간 게놈을 입력하는 데는 50년이 걸릴 거예요. 더위 속에 있으면 금방 피곤해져요. 이것은 몸이 스스로를 시원하게 유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걸로 추가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지치고 피곤하게 돼요. 몸에는 78개의 장기가 있지만 그중 오직 5개만이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뇌, 간, 심장, 폐, 그리고 심장. 손이 울려요. 밤 11시에 급한 건가 봐요. 근데 집안의 모든 기기들은 조용하네요. 울리고 있는 건 여러분의 귀예요. 여러분은 쉿거리는 소리, 휘파람, 윙윙거리는 심지어 포효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소음에는 외부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팬텀 사운드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한쪽 귀나 양쪽 귀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가끔씩 발생할 수 있어요. 주로 아무것도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 밤에 가장 뚜렷하죠. 여자는 남자보다 혀 표면에 더 많은 미뢰를 갖고 있어요. 이건 35%의 여자들과 15%의 남자들만이 절대 미각을 가진 이유 중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들은 대개 왼쪽으로 씹는 걸 선호하고 오른손잡이들은 맞아요. 오른쪽으로 씹어요. 지문이 손상되어도 똑같은 독특한 패턴으로 다시 자랄 거예요. 숨 쉴 때 하나의 펜은 여러분이 흡입한 산소의 5%만 사용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세요. 네, 바로 눈을요. 양쪽 눈 안쪽 구석에 있는 작은 조직 보이죠? 자, 준비하세요. 사실 이건 한때 3번째 눈꺼풀 또는 깜빡막이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날 뱀이나 도마뱀에서 이걸 볼 수 있죠. 인간이 이 눈꺼풀을 완전히 성장시켰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3번째 눈꺼풀은 다른 2 눈꺼풀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이 막은 우리가 갖고 있는 2개의 눈꺼풀만큼 두껍지 않았고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도 눈을 촉촉하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은 건 눈 한 구석에 있는 이 작은 주름뿐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미래에 이걸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눈에 형성되는 그 불쾌한 눈곱이 끼인 채로 깨는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자, 계속 거울 앞에 있으면서 아래를 보세요. 더 아래, 더 내 발가락이에요. 안녕하고 그냥 작별 인사해주세요. 과학자들은 다소 먼 미래에 우리가 발가락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조상인 고대 영장류는 나무를 더 효율적으로 타기 위해 발가락이 필요했어요. 나뭇가지를 잡기 위해 손과 발을 모두 사용했죠. 오늘날 대부분의 원숭이와 유인원에서 볼 수 있어요. 길고 유연한 발가락과 나뭇가지에 매달릴 수 있는 더 넓적한 발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발 기동성도 필요하다면 땅에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해주죠. 우리 인간에겐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펜을 발가락으로 드는 것조차 복잡한 작업이지만 영장류 친척들에겐 그렇지 않죠. 인간은 다른 길을 따라 진화해왔어요. 직립보행을 시작했고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단한 발과 짧은 발가락을 더 필요로 하게 되었죠. 오늘날 여전히 발꿈치에서 발끝으로 움직일 때 균형을 위해 발가락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균형은 이제 훨씬 더 중심에 있어요. 처음에는 발 안쪽을 향해 움직였고 그 결과 새끼발가락이 아주 작아졌죠.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엄청 커졌죠. 하지만 균형이 발가락에서 완전히 멀어지면서 미래의 발가락이 서로 융합될 가능성이 더 커요. 이제 돌아서서 여러분의 멋진 뒤태를 보세요. 만약 스케이트보드에서 떨어지거나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본 적이 있다면 단단한 표면에 꼬리뼈를 부딪히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기억할 거예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이게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해요. 꼬리뼈도 영장류 조상들이 남긴 특징이에요. 또다시 그들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더 많은 이동성을 얻기 위해 꼬리가 필요했고 이걸 나무에서 나무로 몸을 스윙하는 데 썼어요. 인간의 꼬리가 언제 떨어져서 다시 죽지 못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무들 위를 뛰어다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유일한 것은 우리 뒤 아래쪽 끝에 있는 꽤 쓸모없는 뼈예요. 좋아요. 이제 얼굴로 돌아왔죠. 입을 벌리고 아라고 해보세요. 만약 사랑니가 없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강력한 진화의 산물이라는 걸 알면서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아시겠지만 치아는 인간의 몸에서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치과 의사가 없는 어두운 시대에 모든 치아를 잃었더라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액체 상태의 음식을 먹는 것 뿐이었어요. 별론데요. 과학자들은 자연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낡고 달아빠진 치아를 대체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니를 주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늦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모든 치의학의 발전으로 우린 아주 나이가 들 때까지 치아 전부나 대부분을 온전히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비록 일부를 잃어도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니를 잔유물로 만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이가 나는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걸 이해한 것 같아요. 치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의 턱 전체는 지난 1000년 동안 변화해왔고 훨씬 더 빨리 변할 걸로 예측돼요.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곳이죠. 옛날 초기 인류가 사냥과 채집을 통해 살아남았을 때 그들은 날고기를 씹고 식물을 갈기 위해 거대하고 강력한 턱과 더 큰 이빨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요리를 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음식이 덜 질겨져서 턱은 현재의 필요에 맞게 작아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턱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씹을 필요가 없는 많은 가공식품들로 미래의 사람들은 아마도 얇은 턱선과 매끄러운 광대뼈를 가진 더 섬세한 얼굴 특징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일부 신체 부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100년 전 무릎 뒤에 있는 작은 뼈인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는 약 11%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했고 과학자들은 그게 곧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한 작은 뼈는 무려 39%나 되는 현대인의 무릎에 들어있죠. 아직도 정확히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가 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우리가 조상들보다 키가 크고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식단이 더 좋아지고 영양가가 높아지면서 우린 더 오래 살고 키가 더 자라게 되었죠. 우린 지금 아마도 키의 진화 절정기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는 무릎 뒤에 힘줄이 미끄러질 수 있도록 매끄러운 표면을 제공해주고 마찰을 줄여 마모와 찢어짐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낮춰주기 위해 우리 몸에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몸집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거울로 돌아가 볼까요? 약간 힘줘봐요. 멋진 이두박근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대 조상님들만큼 좋진 않아요. 진화에 대한 모든 게 우리에게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제일 잘 적응한 일련의 기능들일 뿐이죠. 우리 근육의 경우가 그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작아지고 약해졌죠. 특히 상체에서요. 고대 인간은 많은 수작업을 하기 위해 크고 강한 근육이 필요했어요. 사냥에서 잡은 걸 집으로 끌고 가고 도구를 만들고 대피소를 짓는 것까지 말이죠. 후에 이게 더 쉬워지진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죠. 사실 밭을 갈고 복잡한 구조물을 짓는 건 많은 체력과 지구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물리적 능력은 두뇌의 힘으로 대체되었고 기계는 우리 대신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았죠. 우린 컴퓨터 앞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근육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근육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화가 더 진행될수록 훨씬 더 날씬해지고 근육량이 늘리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뇌는 특히 흥미로운데 일종의 이상한 패턴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먼 조상들은 처음에는 다소 작은 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에 가까운 친척인 네안데르탈인은 평균적으로 현대인의 그것보다 더 큰 뇌를 가졌었어요.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뇌는 더 커졌지만 최근 몇 세기 동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회적 연결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초기 인류, 특히 수렵 채집가들은 자신들이 본 모든 식물과 동물, 그들의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억해야 했어요. 그들은 부모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배우고 스스로 더 많은 걸 알아내야 했기 때문에 더 박학다식했어요. 현대 인류는 특정 분야에 더 전문화되어 있고 좁은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며 나머지는 동료들에게 의존하죠. 고대 인류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룹으로 일했던 반면 우린 각 구성원이 각자의 특정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대체할 수 없는 팀으로 모이죠. 그래도 뇌의 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범고래와 코끼리는 우리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보다 똑똑하진 않거든요. 더 행복할까요?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미지의 것, 즉 오늘로부터 1000년 후의 일을 모험한다면
꽤 믿을 수 없는 특성들을 발전시킬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인간이 물에서 사는 것에 적응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예요. 우린 수영을 더 잘하기 위해 물갈퀴가 달린 손과 발을 가지고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아가미가 발달하게 진화할지도 몰라요. 또는 만약 우주로 가서 다른 행성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한다면 불가피하게 그 조건에 적응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화성은 중력이 낮고 기후가 훨씬 더 추워요. 아마도 인간의 키를 더 크게 하고 더 가볍게 만들겠지만 또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채모를 자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강한 중력과 더 높은 온도를 가진 행성들은 반대로 인간을 건장하고 튼튼하고 아마도 털이 없는 생명체로 만들게 할 거예요. 가능성은 무한하죠. 아마도 소셜미디어 때문인지 우리는 다른 건 없고 큰 눈과 엄지손가락을 가진 작은 덩어리로 변할 수도 있어요. 문자 보내기엔 훨씬 더 좋겠네요. 아니길 바래요. 한 가지 기억만 떠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만난 친구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색깔 같은 한 가지 세부사항을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정보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친구를 만난 장소, 그때 했던 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작은 세부 정보를 포함한 기억들이 함께 저장됩니다. 평균적으로 미래의 수명은 10일입니다. 미래는 혀에 있는 감각세포의 군집입니다. 표면에 더 가까운 미래는 수명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혀를 대인 후에 다시 맛을 볼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한 이론에 따르면 데자뷰는 일종의 두뇌 처리 지연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뇌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건 뇌가 2번 같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전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처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겨우 30%의 사람들만이 콧구멍을 벌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굉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귀나 턱을 긴장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귀에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씹고 있을 때 큰 소리를 줄여주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근육을 부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굉음이 납니다. 손가락 끝은 민감하지만 입술보다 수백 배는 덜 민감합니다. 우린 온갖 종류의 파편을 들이마십니다. 70만 개의 피부 조각도 포함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말이죠. 수면 놀람은 여러분이 잠드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경련입니다. 비렘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근육의 움직임이요. 몸이 떨어지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론들 중 하나는 우리가 졸고 있을 때 두뇌는 근육이 이완되는 걸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말로 추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뇌가 근육에 신호를 보내 긴장시킴으로써 보호하는 거죠. 공감각은 사람들이 음악을 맛으로 느끼고 색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특별하고 드문 능력입니다. 2,000명 중 1명만이 공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는 일부 사람들에겐 비누와 비슷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세계 인구의 4%에서 14%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의 사람들이 동시에 양쪽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반면 22%는 한 번에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고양이와 공통점이 있었던 조상인간들로부터 물려받은 약한 잔재 근육을 사용합니다. 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피부 아래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멍이 듭니다. 작은 혈관들이 뭉개지고 일부 혈액은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엔 멍이 붉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액에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라색, 녹색, 노란색, 심지어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회색이 됩니다. 땀 자체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불쾌한 냄새는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땀이 몸의 모공에서 나올 때 박테리아는 그것을 산으로 분해합니다. 대부분의 데오드란트가 하는 일은 실제로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의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자주 흑백으로 꿈을 꾸곤 했습니다. 흑백 TV를 봤기 때문이죠. 블루치즈는 꿈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 껍질은 새로운 인간의 뼈를 자라게 하는 데 사용될지도 몰라요. 계란 껍질은 탄산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뼈에도 있는 것입니다. 기내식은 지상에서 먹는 것과 맛이 다릅니다. 기내의 건조함과 압력 때문에 미래의 민감도를 30%까지 잃기 때문입니다. 특히 짜고 단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콧구멍은 항상 같은 효율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숨을 쉴 때 콧구멍 하나가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매 2시간마다 교대합니다. 침 없이는 음식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는 다른 맛을 인식하는 화학 수용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맛이 분자에 결합하기 위해 약간의 액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이 녹일 수 없는 것은 맛볼 수 없습니다. 뇌는 실제로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 센터는 있지만 통증 수용기 자체는 없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 뇌 주변의 신경, 조직 그리고 혈관 때문에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 한 가닥은 100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캔디바 2개의 무게 정도예요. 발톱은 노출이 많고 자주 사용되는 손톱보다 거의 4배 더 느리게 자랍니다. 분명히 눈이 빨갛게 나온 사진이 몇 장 있을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우리 눈은 그런 빛의 유입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동공은 확장되어 있고 그래서 빛이 맥락막의 붉은 혈관에서 반사됩니다. 맥락막은 망막에 영향을 공급하는 눈 뒤쪽에 있는 조직층입니다.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몸은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아는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신체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교근은 무게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근육입니다. 나머지 턱 근육과 함께 어금니에서 90kg, 앞니에서 25kg의 힘으로 치아를 닫을 수 있습니다. 양파는 특수 화학 자극제를 생성합니다. 그것이 눈 속의 특별한 분비샘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죠. 코는 최대 5만 개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고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란선 쌍둥이를 제외하고요. 이 냄새는 부분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또한 식단, 위생, 그리고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눈을 먹는 것은 수분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몸이 눈을 물로 바꾸기 위해선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눈은 약간의 수분을 공급할 뿐입니다. 만약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눈을 먹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서 있는 동안 시간당 100에서 20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앉아있는 것은 키, 몸무게, 성별, 나이에 따라 60에서 130칼로리를 소모하고요. 브레인 프리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뇌가 너무 차가운 것을 빨리 먹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는 방법이에요. 속눈썹의 주된 목적은 눈을 보호하고 공기 중에 모래, 습기, 먼지 그리고 잔해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속눈썹은 날아오는 곤충과 같은 것이 눈에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깜빡임 반사를 촉발시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또한 눈물점에 박힌 작은 입자나 파편을 씻어내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눈물점은 눈꺼풀에 있는 작은 구멍입니다. 바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죠. 눈썹은 땀이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눈썹의 피부와 뼈의 모양이 함께 작용하여 땀이 얼굴 옆쪽으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우린 동물계에서 가장 빠르거나 강하거나 크진 않지만 장거리 달리기에선 최고입니다. 우리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은 땀을 통해 과도한 열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래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오랜 시간 동안 동물을 쫓으며 사냥했습니다. 결국 더 작은 생물들은 지쳤어요. 5가지 기본 감각은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수용 감각이란 몸이 신체의 다양한 부분과 그 위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팔이 등 뒤에 있어도 거기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문어였다면 그걸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어는 팔이 보이지 않으면 팔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열 감각은 온도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평형 감각은 균형 감각입니다. 또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통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인식 감각도 있어요. 덕분에 시간 경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훨씬 더 많은 감각이 있습니다. 전기장 감지 능력, 자기장 감지 능력 등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혀에 있는 작은 돌기들은 설유두입니다.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곽유두, 엽상유두, 용상유두, 사상유두죠. 마지막에 사상유두를 제외하곤 모두 미래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혀의 촉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손힘의 50%를 제공합니다. 간은 많은 일을 하고 500개의 개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최대 1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은 재생이 가능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을 때와 같은 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이 드는데 7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를 했다면 이 시간은 짧아집니다. 평균적으로
심장은 여러분의 주먹 크기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11만 5천 번 뛰고 약 7,570리터의 피를 펌프질합니다. 와, 머리카락 한 가닥은 약 85.1g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약 15만 개의 머리가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팀으로 뭉치면 약 13,605kg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2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예요. 코끼리가 먹는 땅콩 무게는 빼고요. 두뇌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방법만 알아낼 수만 있다면 작은 전구를 밝히기에 충분할 거예요.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아프지 않은데 살아있는 유일한 부분이 피부 밑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손톱은 겨울보다 여름에 더 빨리 자랍니다. 심지어 계절의 차이가 별로 없는 곳에서도요. 또한 글 쓰는 손의 손톱이 더 빨리 자라는데 그 손을 자주 사용해서 손톱을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약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손 힘의 50%를 잃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약지와 함께 작동하여 힘을 씁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물건을 잡는데 더 많이 쓰여요. 지문과 마찬가지로 혀도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또한 혀에는 많은 지방이 있습니다. 체중이 늘면 혀도 살이 찝니다. 위에는 음식을 분해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너무 강해서 나무 토막을 뚫을 수 있어요. 성인 혈관의 총 길이는 16만 900km에 가깝습니다. 적도 주변을 4번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일생 동안 여러분은 2개의 수영장을 채울 만큼 충분한 침을 생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몸에 털을 곤두세워서 적을 쫓아내기 위해 소름이 돋는 게 필요했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지만 아직 이 기능을 제거할 만큼 충분히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기능이 남아있죠. 여러분은 아마 알아채지 못했을 테지만 우린 거의 한 번에 하나의 콧구멍을 통해서만 숨을 쉽니다. 몇 시간마다 콧구멍은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렸을 때 콧구멍이 한쪽만 막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아직 잘 모르지만 20개 이상의 감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이 있고 시간, 배고픔, 갈증과 같은 다른 감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용 감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신체와 공간과의 관계를 감지하고 제어합니다. 뇌는 강렬한 행복과 강렬한 슬픔의 차이를 항상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때때로 약간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매우 행복할 때 울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은 평생 같은 크기로 유지되지만 코와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이상해요. 과거 모든 인간은 눈이 갈색이었어요. 다른 눈 색깔들은 무작위 돌연변이의 결과로 발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6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첫 번째 인간이 나타났지만 파란색 눈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은 겨우 10,000년 전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푸른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밥삼촌! 인체 내의 모든 뼈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요. 설골은 U자형으로 혀의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혀를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뼈는 강철보다 강합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뼈는 이론상 5대의 픽업 트럭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신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은 아닌데요. 가장 강한 것은 치아 에나멜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물질로 만들어져서 손상에 강합니다. 치아는 수명이 길고 수백 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물론 여전히 치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치아는 스스로 치유가 되지 않는 유일한 신체 부위거든요. 심장은 쉬지 않고 일하면서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약 30억 번 뜁니다. 심장과 마찬가지로 혀는 절대 쉬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잘 때도요. 혀는 목구멍으로 침을 밀어넣는 걸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혀를 어디에 두나요? 만일 입 아래에 둔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는 목과 턱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혀를 치아에 밀어놓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치아가 움직이게 하고 교합이 나빠질 수 있어요. 대신 그 중간 정도인 치아에서 1cm 떨어진 곳에 두세요. 자, 우리는 숨을 쉬면서 동시에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삼킨 음식물과 들이쉰 공기는 같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마치 목 아래서 누군가 교통정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눈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각막은 직접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유일한 신체 부위입니다. 공기로부터 산소를 직접 공급받죠. 그래서 밖이 건조할 때 눈이 약간 가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꿈을 꿔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꿈을 꾸는 단계가 적극적인 망각의 단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꿈이 중요한 정보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뇌는 더 유용한 것을 위해 여분의 공간을 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꿈을 기억할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잠에서 깬 후 5분 안에 절반 정도를 잊어버리고 10분 후에는 대개 영원히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굴을 붉힐 때 위벽도 빨갛게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황할 때 피가 더 많이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몸이 스트레스가 될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위벽에는 피가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더 빨갛게 변합니다. 또한 인간은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동물 또는 적어도 최소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눈에 분명히 보이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일생 동안 평균 인간에겐 949km의 털이 자라게 됩니다. 보통 남성은 면도를 하지 않는다면 9.1m의 긴 수염을 갖게 될 거예요. 머리카락은 따뜻한 기후에서 조금 더 빨리 자라는데 왜냐하면 열은 우리 몸의 순환을 더 빠르게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한 가닥의 머리카락에 다 적혀 있어요. 과학자들은 단 한 가닥의 머리카락으로 여러분이 일생 동안 무엇을 먹어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은 일생 동안 45,351kg의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큰 하마 10마리 무게와 맞먹는 음식이에요. 입술은 인체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손가락보다 신경 말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입술 피부는 매우 얇아서 실제로 안에 있는 모세혈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은 몸의 다른 부분과 달리 빨갛거나 분홍색이에요. 입술은 또한 태양 손상에 매우 민감하므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도 입술 건강과 볼륨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문과 더불어 홍채, 혀 외의 입술도 아주 독특합니다. 폐의 전체 표면은 테니스 코트 면적과 거의 같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는 정말 빠릅니다. 기침은 속도가 시속 80km까지 이를 수 있어요. 재채기는 훨씬 더 빠른데 거의 시속 161km에 달합니다.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한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사실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반사작용일 뿐이라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재채기할 때 나오는 것을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말 그대로 빛이 납니다. 빛은 체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덜 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놀라워요.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래시 드라이브는 사실 사람의 뇌입니다. 누구의 두뇌든 간에 말이죠. 두뇌 안에 있는 뉴런들은 서로 합쳐져서 저장 용량이 약 100만 기가바이트가 됩니다. 300만 시간 분량의 영화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건 약 300년 동안 볼 수 있는 분량의 영화예요. 저기요, 팝콘 좀 주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본인의 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해요? 성인 뼈의 25%가 발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아니면 미뢰가 사실은 혀에 있는 돌기가 아니라는 사실은요? 자, 눈을 크게 뜰 준비를 하세요. 아니요. 정말로 누군가의 눈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밝은 면에서 수술은 하지 않아요. 미래에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여기 깜짝 놀랄 만한 생물학적 배경 지식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는 3, 4일마다 새로운 안감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은 위가 스스로 소화시키는 것을 막아요. 뇌는 100조 개의 연결로 서로 연결된 86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밀키웨이에 있는 별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만약 뇌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를 직접 세어보기로 한다면 최대 3000년이 걸릴 거예요. 얼른 시작하세요. 손톱은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더 빨리 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으로 글을 쓴다면 오른손 손톱을 더 자주 다듬어야 할 거예요. 손톱은 또한 여름과 낮에 더 빨리 자랍니다.
뇌가 몸의 다른 부분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신호는 시속 430km의 속도로 신경을 따라 이동합니다. 스포츠카보다 훨씬 빨라요. 사람들은 인생의 4년 이상을 먹는 데 보냅니다. 우와, 식당 서비스가 그렇게 느려요? 농담이에요.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은 눈을 깜빡이게 하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의 수축 속도는 100분의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눈을 한 번 깜빡여요. 하루에 우리는 15,000번 이상 눈을 깜빡일 수 있어요. 일생 동안 보통 사람은 45톤 이상의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코끼리 7마리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더 무거워요. 그런데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뭘까요? 네, 한 번에 한 입씩 먹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DNA를 일직선으로 풀어본다면 그 길이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보다 4만 배나 더 긴 160억 킬로미터에 달할 거예요. 만약 불면증이 없다면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자는 생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는 일생의 44%, 비단뱀은 75%를 자면서 보냅니다. 단 하루 동안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19,000km 이상을 이동해요. 그것은 지구 둘레 길이의 절반이에요. 인간의 골격은 10년 안에 완전히 대체됩니다. 네, 수술 없이요. 어른은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0개 정도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제가 운동을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매 분마다 우리 몸은 3,000개 이상의 피부세포를 흘립니다. 시간당 거의 20만 개의 피부세포이고 매년 4kg 이상이에요. 체중 감량 효과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약 3억 개의 피부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피부는 28일에서 30일마다 완전히 재생됩니다. 간은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장기예요. 원래 간 무게의 25%만으로도 원래 크기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피부세포는 침대 아래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기에도 많은 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공중에 떠있는 모든 피부세포 조각을 채취할 수 있다면 이 먼지는 무게가 10억 톤에 이를 거예요. 피라미드 무게의 150배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미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뢰라고 착각하는 작은 돌기는 혀돌기예요. 진짜 미뢰는 이 머리카락 같은 돌기 위에 있어요. 그런데 미뢰는 또한 매우 짧은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10일에서 14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아주 짧게 인생의 맛을 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머리에 10만 개 이상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1년에 약 15cm 자라기 때문에 평생 12m까지 기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알이 눈구멍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싫겠죠? 몸의 다른 부분과 달리 귀와 코는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건 수분을 흡수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젖었을 때 주름진 손가락과 발가락은 더 좋은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새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가 그립감이 더 좋은 것처럼요. 우리 눈은 놀라운 도구예요. 1000만 가지의 다른 색깔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쉴 때도 몸의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뇌는 여전히 깨어있을 때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또한 하루에 약 330칼로리를 태웁니다. 성인은 발의 모든 뼈의 약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뼈들은 작지만 중요해요. 만약 이 뼈들에 이상이 생기면 몸의 나머지 부분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쉬어요. 멈추지 마세요. 저는 오늘 현재 연속 호흡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고 내일 그 기록을 다시 깨뜨릴 계획이에요. 인간의 뼈는 진짜 모순적이에요. 뼈는 같은 너비의 강철봉보다 거의 5배 더 강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부러질 수 있고 부서지기 쉬워요. 손가락에는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없어요. 손가락 관절을 움직이는 모든 근육은 팔뚝과 손가락에 위치합니다. 몸에는 37조 개 이상의 세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에는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몸 안에 5,000배 이상의 세포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분명히 생활 방식과 얼마나 활동적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일생 동안 18만 킬로미터를 걸어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의 절반 혹은 지구 주변 둘레보다 4배 이상 더 긴 거리예요. 무후각증을 가진 사람은 냄새를 구별하고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냄새가 날 수는 있어요. 죄송해요. 수분 손실이 몸무게의 1%일 때 우리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 이상이면 기절할 수 있어요. 체중의 10%가 넘는 수분 손실과 탈수는 저세상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게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턱 근육이에요. 네, 제 턱 근육은 지나치게 발달했죠. 우리 몸 안에 있는 5만 개의 세포는 항상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 직원처럼요. 수명이 거의 다할 때쯤 보통 사람들은 150조 개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열쇠를 둔 곳만 빼고요. 지문이 심하게 손상되더라도 여전히 원래의 패턴으로 다시 자랍니다. 가장 강력한 재채기는 시속 160km에 달할 수 있어요. 거의 자유 낙하하는 스카이다이버와 같은 속도예요. 보통 사람은 각각의 눈썹에 약 250개의 털이 있어요. 눈썹 털은 4개월마다 완전히 교체됩니다. 두뇌의 기억 용량은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약 4TB와 맞먹습니다. 800만 장 이상의 사진 용량이에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등을 대고 잘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심지어 유인원도 보통 무언가에 기대어 앉은 자세로 잠을 잡니다. 가장 긴 뼈는 대퇴골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뼈는 귀 안에 있어요. 쌀 한 톨보다 더 작아요.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입니다. 얇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4에서 5kg이 나가는데 거의 통통한 집고양이 무게예요. 두개골은 하나의 조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29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은 치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른손잡이는 대부분의 음식을 입의 오른쪽으로 씹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왼손잡이는 주로 왼쪽으로 씹어요.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중 오직 30%만이 한쪽 귀만 움직일 수 있어요. 대단한 재주예요. 모든 사람들은 허리에 보조개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드러집니다. 이 보조개들은 골반이 엉치뼈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그 존재는 이치에 맞아요. 오른쪽 폐는 간을 위한 공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왼쪽 폐보다 짧습니다. 반면에 왼쪽 폐는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좁아요. 남성의 폐는 보통 여성의 폐보다 더 많은 공기를 담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TV를 볼 때보다 잠을 잘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이 사실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60세가 될 때쯤 우리의 미래는 50%를 잃게 될 거예요. 비행기로 여행할 때 머리카락이 2배 더 빨리 자랍니다.